인생의 의미에 대해 지독하게 열렬하게 집요하게 파고든 사람들이 있다. 바로 실존주의자들이다. 실존은 인간의 전형적인 존재 방식이다. 실존은 그 자체로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는 건 아니다. 실현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인간의 가능성이다. 오직 자신을 위해 살아라. 실존주의자들은 이기적 삶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인간은 자기 삶에 뭔가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면 내 인생엔 내가 없어와 같은 결핍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실존주의자들은 삶에 의미가 있다면 한 개인이 자기 삶에 부여하기로 선택한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이 불안, 두려움, 공포, 우울에 빠지는 건 대부분 타인과의 비교 때문이다. 인간은 매 순간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기꺼이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며 이를 통해 무한한 자유를 획득해 나갈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낀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삶에 실패한다. 자신의 선택도 책임도 자유도 모두 타인 탓으로 돌려 타인에게 맡겨버리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자신의 삶을 휘둘리며 사는 사람은 어떤 선택도 하지 않는 걸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 실존주의자 애덤스는 자신의 삶을 사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능동적이고 결단적이며 결단력 있는 선택과 행동으로 현실에 맞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절망 대신 희망과 긍정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면 우리는 고통받지 않고 완전한 행복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도전에 부딪히는 순간마다 용기 있게 맞서 현실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만 하면 된다. 어릴 적 아이들은 부모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친구들의 부모와 비교하며 내 부모가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도 다른 부부와 비교하면 마음이 항무지와 같아진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며 산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길 바라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길 요구한다. 타인에게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문을 열고 타인의 욕구를 발견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을 때 관계는 개선되고 행복으로 가게 된다. 살다 보면 사소한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쓸데없이 크게 만들 때가 있다. 타인을 의식하다 보면 사소한 일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중에는 더 치명적인 문제에 부딪히곤 한다. 종국엔 이겨낼 힘을 비축할 수 없게 된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고만고만한 좌절과 실수는 웃고 넘기자.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인간은 나와 타인을 비교하면서 내게 없는 걸 찾아낸다. 비교하는 습관이야말로 불행의 씨앗이다. 세상엔 부자, 예쁜 사람, 권력자들이 넘쳐난다.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게 당연하다. 나보다 가난하고 예쁘지 않은 사람 또한 세상에
넘쳐난다. 갖지 못한 것 말고 갖고 있는 것을 찾아 감사하자. 행복이나 성공은 부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성공과 행운은 동일하지 않다. 성공과 행복은 각자의 기준과 경험에서 정하는 것이다. 나는 성공이 아닌 삶의 태도로 사람들을 평가하려 한다. 성공에도 권리가 있고 실패에도 권리가 있으니 말이다. 젊음과 성형수술이 즐거운 인생을 보상해 주진 않는다. 고급 주택과 고급 승용차가 존경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면에 있는 소중한 자원을 최대한 덜어내고 확장하는 데 있다. 타인과 구별되는 것에 나만의 아름다움이 있다. 당신은 누구와도 다르며 독특한 존재다. 행복을 포기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은 누구나 특별하다. 삶을 작은 틀에 묶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 우리에겐 선택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모두 각자 자기만의 세상에 살고 있다. 세상은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만큼만 보인다. 타인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 내 안에 무시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한 적은 없지만 스스로 그 마음을 만들어 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신경세포로 가득한 뇌는 전기 회로처럼 얽혀 신경덩어리로 인식되지만 뇌는 호르몬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틈새에 호르몬이 분비되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느끼는 모든 건 호르몬 덕분이다. 외부에서 받는 자극에 싫다 또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추상적인 사고일 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뇌에서 물질화되어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책 내내 혁명에서 생각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에너지를 사용할 땐 뇌에서 POMC라는 단백질 분해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데 좋다고 생각할 때와 싫다고 생각할 때의 단백질 분해 방법이 다르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단백질이 분해되어 부신피질 호르몬으로 변환된다. 같은 일을 놓고도 일종의 시련일 뿐이니 견뎌내자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단백질이 분해되어 부신피질 호르몬으로 변환되어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반면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세상은 불공평해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독성을 가지고 있는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아드레날린으로 변환되어 강력한 독성이 있는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느냐 부정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뇌는 좋은 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사고는 환경에 의해 지배당한다. 플러스 발상을 하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마이너스 발상을 하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매사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매사를 마이너스 발상으로 생각하기 쉽다. 버리지 못하는 물건을 다락에 쌓아놓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과거의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매달려 있다. 단단하게 움켜쥐고 있어 버리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걱정이나 근심같이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마음을 들락날락하며 화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한다. 어떤 이는 타인이 뭘 하는지, 어딜 가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어떤 차를 모는지에 지나치게 신경 쓰며 산다. 자신의 인생에만 집중해야 한다. 자신과 경쟁해야 한다. 건전하지 못한 경쟁심은 절대로 만족 없는 삶을 만든다. 자신 본연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고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동창회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면 타인의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친구들을 본다. 남이 입고 있는 옷을 내가 입지 못한다고 열등감을 느끼지 말자. 88 사이즈를 입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늘 즐겁게 산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한다. 쟤들이 입는 지수를 내가 입지 못한다고 열등감을 느끼진 않아. 나는 쟤들이 못 입는 지수를 입고 있잖아. 나는 그걸로 충분해. 모두 똑같이 날씬할 이유는 없잖아. 나는 충분히 멋지고 충분히 예뻐. 외모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아도 스스로를 가꾸면 그 누구보다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내면은 본연의 모습으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삶을 가꿔라. 자신감이 넘쳐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신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키와 몸무게, 성격을 주셨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고로 만들어라. 가치 있는 것만 남기고 쓸모없는 감정, 쓸모없는 생각, 어리석은 것,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는 방법을 배운다면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이 더욱 행복하고 조화로워질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타인에 의해 쉽게 주눅들지 않으며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 자신에 만족할 줄 안다. 최고로 멋진 옷을 입지 않아도 몸매가 완벽하지 않아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 행복한 사람은 경쟁하지 않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고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